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올해 금리 인하 3번 할 것 같다.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효과로 올라갔고요. 이번 주에 2월 PCE 지표 나옵니다. 예상은 2.5% 전년 대비, 그다음 근원은 2.8% 예상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3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4천억, 대략 양시장 합치면 한 4조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해갔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상승률 보면 대부분 올랐습니다. 뭐 중국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다 올라갔고, 일본이 좀 튀게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도 비교적 이제 상위권, 예, 좀 대만과 더불어서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편입니다. 보면 코스피, 코스닥, 대만, 나스닥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품고 있는 이제 지수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간 18%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유난하게 튀게 올라간 종목들이고, 중요한 저항대 돌파한 종목은 GM 자동차주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는 JP모건 금융주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증시에서 유일하게 제가 매주마다 데이터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거는 애플. 네, 애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에서는 많이 눌렸던 종목, 통신장비주들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요. 그 외에 보면 뭐 제약주, 2차전지, 로봇주 이런 것들이 고만고만하게 다 플러스를 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주하고 게임주가 종목별로 엇갈리거나 좀 부진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9%, 5.3% 올라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미국에선 자동차주가 강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자동차주가 거의 제자리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학업종, 금융업종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는 이제 파월 효과가 있었죠.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3회를 유지한다.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원래 4번씩 이제 금리 내릴 거라고 했다가 3번으로 이제 줄였는데 내년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번으로 줄인다라고 해서 진짜 3번 내리는 게 아니라 연말쯤 되면 저거 또 바뀝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연말에 저 횟수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올해가 중요했는데 3차례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1월 물가가 좀 높게 나와서 투자자들이 걱정했는데 그건 계절적인 영향이야. 그리고 대차 대조표 속도를 늦추는 거를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연준에서 계속 흡수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950억 달러씩. 근데 이제 시중의 유동성 돈을 회수하는 거를 조금 천천히 회수할 거야.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연준에서.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금리 인하하는 효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이래저래 시장에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 메시지가 이제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주 랠리, 예,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종가 기준으로는, 장중 기준으로는 더 높이 올라간 적도 있는데 종가로는 신고가 마감 기준으로 이제 했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야, 이거 예전에 제가 뭐 70달러가 저항입니다 어쩌고 했던 게 이제 한참 전 얘기인데 지금 11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한번 제가 쭉 나열할 테니까 보세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TSMC. 그러니까 미국 종목들은 신고가인데 아시아 종목들은 저항대에서 일단 멈춰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에서 막혀있고, 신고가에서 막혀있고, 삼성전자 지난 고점, 그리고 8만 원에서 막혀있고,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 고점에서 좀 막혀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나름대로 이제 쌍봉이 되느냐, 돌파하느냐, 반도체 종목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왔다. 이제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주가 저는 결국에는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게 그 역대급으로 강해요. S&P 500 지수 대 기술주 상승률 비율, 이걸 보여주면 보통 한 1.6에서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1.6배 정도 더 강하면 그 즈음에서 이제 좀 저항이 나오곤 했는데 이게 돌파돼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기술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강할 때 더 이제 이번엔 뭐 여기가 딱 고점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종목들별로 좀 달라지겠지만
예, 그럴 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주말에 나옵니다. PCE 지표. 예, PCE 지표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높게 나오면서 투자들이 좀 걱정을 했고, 그게 한동안 시장을 좀 조종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건 연준은 PCE를 본다. 그러니까 PCE는 어떤 거냐면 제가 뭐 계속 설명드렸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집에서 귤도 사 먹고 사과도 사 먹는 집이 있었다면 갑자기 사과 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근데 귤 값은 20%만 올랐어요. 근데 이제 보통 CPI에서는 이 사람은 귤도 똑같이 사 먹고 사과도 똑같이 사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표를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PCE는 그게 아니라 많이 오른 건 덜 먹고 덜 오른 거를 많이 사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단순 물가 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를 이제 얼마나 더 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비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PC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 먹는 물가.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안정, 예상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예상하는 게 2.5%, 근원은 2.8% 예상하고 있어서 지난달보다 이제 PC는 조금 한 0.1%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내려왔던 거를 깰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PC의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요 예상치 범위 안에만 나오면,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안도하고 국채금리는 빠질 거고, 만약에 나쁜 시나리오, PC가 2.6 이상, 다음에 근원이 3점대가 나와버리면 시장이 좀 쇼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주말에 어떻게 나오지? 이건 제가 직전에, 네, 발표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PC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수급 동향 보면 그 외국인 투자들이 한 주에 3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아까 3조 4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3조 원 매수를 했는데 예전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 이전 순매수를 시작한 이게 두 번째로 주간 매수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난번 1월 마지막 주 넘기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최고 매수를 들어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2월 그때 첫째 주였는데 1일과 2일 사이에 그때 3조 원 매수를 했어요. 예, 3조 원 매수를 하고 그때 제가 3조 6천억이라고 했네요. 3조 원 매수를 했고 그 주간에 이제 3조 원 6천억 매수했는데 그 이틀 동안만 3조 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1월 FMC 직후였어요. FMC 끝나고 현대차, 기아 두 종목 1조 원, 삼성전자 5천억 이렇게 들어오고 그 아래 밸류업 관련 종목 쭉 깔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FMC 결과 이후에 안도하면서 그럼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지? 라고 해서 그때 확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매수 강도가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어쨌든 FMC에서 안도감 주고 나면 이제 한 번씩 주식을 확 사들이는, 예,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거는 이제 매수는 어쨌든 매수 기조는 한동안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 매수 규모는 좀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매수 자체는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때는 밸류업, 이번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집중하게 되는지 이걸 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종목 매수한 걸 보니까 외국인들이 3조 원 매수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2조 5천억 이상 우선주 포함해야 되니까 거의 2조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 3,600억.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의 대부분 다 반도체였어요. 예, 그 아래 이제 자동차 들어가 있고, 뭐 셀트리온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주 역시 삼성전자 집중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했는데 그 아랫단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차 전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이제 범 2차 전지 부류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역시 2차 전지, 에코프로게임 들어가 있고, 제약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게임주, 반도체, 제약,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통적으로 반도체 플러스 제약,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부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 개 업종의 어떤 주도권, 이제 흐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서 계속 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선입견 갖지 말고 어떤 것들에 집중이 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별, 업종별 이제 지난주 등락을 보면 전기전자가 코스피에서는 제일 셌죠. 그 다음에
은근히 올라간 게 증권주. 그다음에 서비스는 뭐 게임주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게임 저 서비스거든요. 하이브도 여기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학업종이 좀 은근하게 주 초반에 고전하고 주 후반에 조금 괜찮아졌고, 자동차주는 그냥 울퉁불퉁했습니다. 별 재미가 없었는데 어쨌든 전기전자 강하고 증권주가 이제 꾸준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좀 달랐습니다. 예, 코스닥은 낙폭과대 눌렸던 종목군들, 통신 장비가 제일 강했고요. 제약주가 그 다음이고,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비엠이 일반 전기전자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제 일반 전기전자 강했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한번 주중에 한번 세게 올라갔다가 주 후반에 좀 매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약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코스닥은 좀 눌렸던 종목군들. 왜냐면 ADR이 과매도권에서 돌아서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좀 ADR 막 타령한다고 맨날 뭐라 하셨지만, 예, 제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ADR 할 때 증권사 HTS 없어갖고 좀 답답하다 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제가 ADR 사이트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예, 만들어서 그걸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럼 뭐 그냥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다 볼 수 있게끔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뭐 다음 주 이후에는 다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어떤 것들이 좀 과매도권에서 낙폭주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2월 PC입니다. 예상치 2.5, 근원은 2.8.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PC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값이 2배, 귤값은 30%. 그러면 소비자들은 사과는 덜 사먹고 귤을 더 사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올라가면 갈수록 소비하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그러면 소비하기 어려워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수치 비슷하게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2.6 이상, 3.0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에 충격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가 미증시에서 과연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지난주에 강했는데 더 올라간다고?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 그냥 대장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지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전부 다 이전 고점 부근이라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안도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밸류업, 반도체, 요건 이제 지난주에 좀 두드러진 종목이었고, 은근히 올라가는 종목이 조선과 화장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이번 주에 좀 시세가 연속적으로 보이는지, 그 다음에 한동안 놀고 있는 자동차주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 GM이 중요한 저항대 돌파했는데 그 효과를 자동차주가 받아낼 수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미국의 금융자산, 미국 가계 금융자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48%로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빠지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제로 보면 S&P 500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유포리아 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행복감, 나는 행복해, 뭐 이런 걸 느끼는 지수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올해 특히 대선이 있는 상태라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미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있는 해 3월 중순부터는 미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성이 원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앞장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어쨌든 미국은 좀 쉽게 주식시장이 빠지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사실 국회의원 선거하고 주식시장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그 전에는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선거가 열리는 해에 코스닥은 원래는 5번 연속 빠졌다가 지난번에 급등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고 비교적 올라가는 애가 더 많았고, 근데 코스닥은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회에 보통 부진한 징크스를 이어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조금 코스닥이 전에도 많이 올랐고 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이제 워낙 미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또는 뭐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대장, 이런 거 힘이 좀 강하게 푸시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기술주 나스닥이 이제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좀 또 밸류업 때문에도 좀 고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좀 투자자들이 다시 갖게 됐다. 예, 요 점도 이제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 뭐 데이터가 저래서 우연히 이제 우연히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저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보통 원래는 그랬는데
지난번 2020년과 올해 국회의원 선거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코스닥은 이례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 이제 2020년 올라가는 플러스의 해로 좀 비슷하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이제 이후에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지표들이 많아서 평소보다 한 3분 정도 시간이 초과했던 것 같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또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하게 된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